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혜입니다. 2023년 10월 작은 목선을 타고 동해를 건너 한국 땅을 밟은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상,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기까지의 긴 여정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체험담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는 과정이자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게 된 깨달음의 기록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에서 평양 출생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특권을 오래 누릴 수 없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기독교를 믿으셨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가족 전체가 지방으로 추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침울한 표정과 급작스러운 이사, 그리고 평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평양, 강원도 원산, 함경남도 화성. 저는 어린 시절을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보냈습니다. 마치 떠도는 구름처럼 정착할 곳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유랑 생활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자란 덕분에 말투가 비교적 부드러웠고 이것이 나중에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살아본 경험도 다양한 북한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 분위기는 다른 북한 가정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김정은을 찬양하는 호칭을 쓰지 않았고 어려서부터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외할머니의 기독교 신앙과 그로 인한 추방 경험이 우리 가족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는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없을까? 왜 우리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을까? 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찬양해야만 할까? 이런 의문들이 어린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의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강렬해졌습니다. 특히 남한 방송을 몰래 시청하게 되면서부터는 그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KBS의 남북의 창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남한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남조선은 저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억압받으며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남조선은 가난하고 불행한 곳이라는 선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북한에서의 일상은 정말 숨막혔습니다. 늘 감시와 제약으로 가득했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의무적으로 꽃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 행사 날에는 반드시 울어야 했어요. 슬프지도 않은데 억지로 눈물을 짜내야 했습니다. 정말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는데 웃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모두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연기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사회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었어요. 한마디 잘못하면 보위부에 끌려가는 일이 정말 흔했습니다. 저도 직접 목격한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에 대해 잘못 말했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그냥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 가족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날아간다는 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하는 사회였어요. 정말 숨막히는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체제의 민낯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배급 제도의 붕괴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배급이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신 쌀을 국가 가격의 절반에 파는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사실상 돈을 내고 사야 하는 건데도 여전히 무상 배급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무상이 아닌데 무상이라고 하니까요. 실제 생활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군인 가족이나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조금이라도 배급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반 주민들은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우리가 다 해주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죠. 북한 내부의 빈부격차도 정말 심했습니다. 평양과 지방의 차이는 물론이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직업에 따라, 가문에 따라 천지 차이였어요. 평양 사람들은 지방을 무시했고 지방 사람들은 평양을 부러워했는데 실제로는 평양이 농사짓기 어려워서 더 힘든 경우도 많았거든요. 제가 살았던 함경남도 같은 바닷가 지역은 오히려 바다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평양은 잘 산다, 지방은 못 산다는 편견만 있었죠.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서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남한 방송을 보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정말 같은 민족이 사는 곳인가 싶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늘 긴장하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살아야 하는데 남한 사람들은 정말 자연스럽고 밝은 표정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차이가 정말 컸어요. 또 놀라웠던 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남한에서는 아주 평범한 일상용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동차, 휴대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집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런 곳이 존재하는 건가? 혹시 선전용으로 만든 가짜 영상은 아닐까? 처음에는 의심도 했어요.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너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어서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도 저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꿈처럼 느껴지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안이 목선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바다에서 일하는 것이 가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배를 다루는 기술도 있었고 바다 사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잡히면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평생 이 억압적인 사회에서 살 수는 없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자유를 찾고 싶었어요. 그 자유가 정말 존재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했어요.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함께 일하던 동료 한 명까지 총 4명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한번 도전해보자.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절대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자유에 대한 간절함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드디어 결행일이 왔습니다. 2023년 10월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을 택했습니다. 작은 목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챙기고 몰래 바다로 나섰어요. 바다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작은 배가 흔들릴 때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모든 걸 걸고 나선 길이었거든요. 몇 시간을 항해했을까요? 정말 기나긴 시간이었어요. 파도와 바람과 싸우면서 남쪽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중간에 북한 경비정에 발견될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무사히 한국 해역까지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 해안경비대에 발견되었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이제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구나. 그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텔레비전 화면으로만 보던 남한 땅을 실제로 밟게 된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우리의 탈북 소식은 실제로 뉴스에도 보도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용기 있는 결단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교통 이용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어요. 지하철표 사는 방법, 버스 타는 방법, 심지어 신호등 보는 방법까지 다 새로 배워야 했거든요. 북한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표현 방식도 달랐어요. 같은 한국어라고 해도 쓰는 단어나 말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평양 출신이라 말투가 비교적 부드러워서 정말 북한에서 오신 분 맞아요?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하나원을 나와서 실제 한국 사회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였습니다. 교육으로 미리 들어서 어느 정도 준비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는 건 완전히 달랐거든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에스컬레이터였어요. 처음 봤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계단이 저절로 움직이네. 타는 것도 무서웠어요. 떨어질까봐 난간을 꽉 잡고 탔던 기억이 나네요. 지하철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땅 밑으로 이렇게 큰 터널을 뚫어서 기차를 다니게 하다니. 북한에서는 평양에 지하철이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타본 적은 없었거든요.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편리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간판들이었어요. 거리마다 크고 화려한 간판들이 자유롭게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의 허가 없이는 간판 하나도 함부로 달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누구나 자유롭게 간판을 달 수 있더라고요. 와, 이게 정말 자유구나. 그 순간 자유라는 게 뭔지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작은 간판 하나에도 자유가 있구나 싶었거든요. 머리 모양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옷도 자유롭게 입을 수 있고, 화장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정말 모든 게 자유로웠어요. 북한에서는 팔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큰일 나는데, 한국에서는 누구도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개인의 자유를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자동차 문화도 정말 놀라웠어요. 북한은 평양 일부를 제외하면 지방에는 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디를 가나 도로에 차가 가득했어요. 심지어 교통체증까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차가 너무 많아서 문제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만큼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사는 거더라고요. 주차장도 곳곳에 있고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신기했어요. 휴대폰 문화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휴대폰이 완전한 부자의 상징이거든요. 가진 사람이 정말 적고 있어도 허리춤에 케이스를 차고 다니면서 자랑하죠. 그리고 도둑이 많아서 항상 손에 꽉 쥐고 다녀야 해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들까지도요. 그리고 도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카페에서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도둑 안 무서워요? 물어봤더니 여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전한 사회인지 실감했어요. 광고 문화도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북한 텔레비전에서는 건강식품이나 곡식에 대한 아주 단순한 소개만 나와요.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정도로 딱딱하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연예인들이 등장해서 정말 재미있고 화려하게 상품을 홍보하더라고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정말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재미있게 보게 되었어요. 거리 곳곳의 대형 광고판들도 놀라웠어요. 연예인들의 큰 얼굴들이 건물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와 정말 화려하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만 걸려 있는데 한국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자유롭게 응원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오직 김씨 일가만 우상화할 수 있는데 한국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음식 문화도 정말 달랐어요. 특히 과일들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한국의 큰 체리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정말 체리인가 싶었어요. 북한에서는 양보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체리 비슷한 과일만 있거든요. 딸기, 포도, 사과, 배. 모든 과일들이 북한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크고 예뻤어요.
그리고 사계절 내내 다양한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요. 마트에 가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니. 북한에서는 시장에 가도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만 있는데 한국 마트는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24시간 열어놓는 편의점들도 신기했어요. 밤에도 장사를 해요? 물어봤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언제든지 필요한 걸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편리했어요. 건강과 운동 문화는 정말 큰 차이였어요. 북한에서는 살기 힘드니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 자주 나올 정도로 건강에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인 사회예요. 헬스장이라는 것도 거의 없어요. 있어도 체육인들이나 군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워요. 운동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죠. 그런데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곳곳에 헬스장이 있고 나이 든 분들까지도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물어봤더니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요라고 답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에서는 오래 살고 싶다는 말 자체를 할 수 없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삶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구나 싶었어요. 끼니 걱정이 없으니까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구나 깨달았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사회보장과 복지제도였어요. 한국에 와서 기초수급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국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북한에서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배급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다 돈을 내야 해요. 정말 무상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로 무료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도서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공원도 무료로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국민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병원에서도 놀랐어요. 응급실에 가면 일단 치료부터 해주고 나중에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는데 한국은 사람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싶었어요. 교통비 할인, 문화시설 무료 이용, 각종 교육 프로그램. 정말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 해주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북한에서 배운 자본주의는 양육강식의 사회라는 말이 완전한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죠. 오히려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회더라고요. 진짜 복지가 뭔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1년 반을 살면서 북한과 한국의 차이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북한에서의 기억은 2살 때부터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늘 비교하게 되거든요. 북한의 빈부격차와 한국의 빈부격차도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평양이 농사짓기 어려운 대신 배급에 의존해야 해서 실제로는 더 힘든 생활을 했어요. 지방은 오히려 바다나 땅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평양 사람들은 지방은 못 산다고 생각하고 지방 사람들은 평양은 잘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으니까 서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한국은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이런 오해가 훨씬 적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통이 잘 되는 사회예요. 안전 문제도 정말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도둑질이 정말 흔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훔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해요. 한국에서는 지갑을 떨어뜨려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진짜요? 했더니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정보의 자유도 정말 큰 차이였어요. 북한에서는 국가에서 허용한 정보만 접할 수 있거든요. 텔레비전도 몇 개 채널밖에 없고 그것도 모두 선전 방송이에요. 인터넷은 일반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한국에 와서 인터넷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든 실시간으로 알 수 있더라고요. 뉴스도 여러 언론사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보도해주니까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하나의 관점만 강요받는데 한국은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유튜브도 정말 신기했어요. 개인이 방송을 할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나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교육이 김씨 일가 우상화와 체제 선전에 맞춰져 있어요. 창의적인 생각은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고 오직 정해진 답만 외워야 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더라고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물어보면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와요. 의사, 선생님, 가수, 운동선수, 과학자. 정말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부모의 신분에 따라 아이의 미래도 결정되죠.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인 사회예요.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정말 다양한 학문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데 북한은 모든 학문이 김씨 일가 우상화에 맞춰져 있어요. 진짜 학문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죠.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금서가 너무 많아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정말 제한적이거든요. 종교의 자유도 정말 큰 차이였어요. 우리 가족이 추방당한 이유가 외할머니의 기독교 신앙 때문이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종교를 가질 수 있더라고요. 교회, 절, 성당. 정말 다양한 종교 시설들이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어요. 종교 때문에 차별받거나 감시받는 일도 없고요. 저도 한국에 와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조화롭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목숨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북한에서는 종교만 가져도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는데 말이에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성의 지위도 정말 많이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차별받는 일이 많거든요.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직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 활동도 자유롭게 하고 정치에도 참여하고.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북한과 비교하면 정말 천지 차이예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꿈을 꿀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더라고요. 결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혼도 가능하고 혼자 살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선택권이 있어서 좋았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자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이들 교육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한국에서는 딸도 아들과 똑같이 교육시키는데 북한에서는 여전히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해요. 한국에서 1년 반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썩고 병든 사회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진짜 썩고 병든 사회는 북한이었죠.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자유를 빼앗고 거짓으로 세뇌시키는 그런 사회가 진짜 병든 사회였어요. 남조선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북한 사람들이 훨씬 불행했어요. 매일 굶주리고 자유 없이 살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사는 게 진짜 불행한 거였죠. 김씨 일가가 위대하다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인민을 괴롭히는 독재자들이었어요. 진짜 위대한 지도자라면 인민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건데 김씨 일가는 정반대로 했거든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정말 화가 나기도 했어요. 내 인생의 그 많은 시간들을 왜 그런 거짓 속에서 보내야 했을까? 하는 억울함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감사해요. 그리고 이 소중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한국에서 1년 반을 살면서 매일매일 내가 정말 자유를 찾았구나 하는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신기해요.
가끔 꿈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혹시 꿈에서 깨어나면 다시 북한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만큼 북한과 한국의 차이가 크다는 뜻이겠죠. 물론 한국 생활이 항상 쉽지만은 않아요.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고 때로는 외로움도 느껴요. 언어나 문화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도 자유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억압 속에서의 고통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어려움이거든요.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생기는 어려움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도 정말 고마워요. 처음에는 북한에서 온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북한에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들도 언젠가는 이런 자유를 맛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저처럼 용기 내어 자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자유로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희를 따뜻하게 받아주신 한국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지켜진 소중한 가치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이 소중한 자유를 잘 지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자유가 주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김선혜의 탈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